안녕하십니까,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7월 6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2012년이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만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실질적인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토요경마가 기수들 보이콧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뭐 기수들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써놨는데 저도 13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자기네들이 어찌됐던 간에 이 경마팬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랬으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입장 시간 같은 때도 이렇게 좀 줄을 서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팬들한테 또 이런 필요한 일도 좀 하고 또 아니면 뭐 주변 그 경마 팬들을 위해서 무슨 다채로운 뭐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뭐 문화회관 같은 거라도 하나 멋지게 줘놓고 그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도 하고 할 게 산더미 같은데 일을 안 하잖아요. 맨날 그 티코나 프라이드 같은 거 운동장에다 그거 세워놓고서 그거 무슨 어디다 협찬한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기네 집 앞마당은 그렇게 안 해놨을 거라. 그 앞마당 정비를 하는 이런 시점에 그런 마사에서 매년 그 장마철이면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서 안일하게 그렇게 대체를 했다는 거 보면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이거는 이 징계를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징계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배돼지가 불렀다 한마디로 헝그리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전혀 일을 안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누가 잘못했던 거네. 난 경마팬이 위로를 해주시던데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어떡하냐 공부는 쎄 빠지게 했는데 경주도 못하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좀 미리 일기보가 나왔으면은 사실 예상과도 이제 비가 오는 걸 대비해서 제가 비가 내리면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가 좀 너무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로 수습을 하느라고 기수협회하고 상의를 하고 이 손님들인데 놔두고서 이게 뭐 자기네끼리 뭐 하는 것인지 참 그 점이 어쨌든 예상가로서 예상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가지고 우왕좌왕 된다는 것이 그 경주를 해야 될 시간에 그랬다는 것이 좀 아쉽고 취소를 하려면 미리 공지를 해서 그 전에 고객들 입장하기 전에 취소를 하든가 이런 조치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기수협회에서 뭐 잘못이야. 그 뭐 또 철갑을 입고 나와서 말을 탈 수는 없잖아.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내줄 사람이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애들이 말을 잘 듣지.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니까 협회라는 이런 단체가 없고 자기네들한테 지탄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으니까 다 어영이잖아. 주변에 뭐 스포츠 신문이든 뭐든 다 어영급들을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네들 멋대로 하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협회가 필요한 거예요. 경마팬 협회 같은 거 여러분들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조져놔야 돼요. 이럴 때 그래야지 말을 듣죠. 뭐 내가 이러다 마사에서 나만 내가 조져자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렇게 또 개값을 듯이 까불다가 또 뭐 헬소리 해야죠. 입이 뭐 괜히 야구장처럼 좀 비닐 이렇게 좀 깔면 안 되나요? 그런 거? 그러면 말들이 그게 뭐 어찌됐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방법은 왜 안 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안 되고 안건 올리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이런. 그렇지. 주로 정비팀이 문제가 있어. 그 아저씨들을 밀면 미는 거지. 그런 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찌됐든 뭐 여기까지 하고요. 1달러 하고. 자 이제 저희 팀의 지난주 추천 적중 내역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범님. 예, 지난주 6월 마지막 주로 펼쳐졌고요. 6월달 전체적으로 제 개인 적중에 그동안 뭐 첫 주차부터 4주차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적중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요경주에서는 이제 4경주 마스터 클래스의 단독 질주
자,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단독 질주였죠. 자, 8.1배, 쌍승시 10.9배. 자, 주력 한 방으로 자, 적중을 드렸고, 자, 제주 레이스에서 오경주 가을미인의 고려명장, 역시 고려명장 추천 마필로 자, 2.3배 주력 한 방 적중 드렸고요. 제주 메인급 승부였습니다. 자, 저는 중배당 한 방을 노리겠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놨고, 당시 승부마로 준비를 했던 말이 불빛군자였어요. 그게 한 인기 6위권 정도의 자, 종합시장이 잡혀 있었단 말인데, 뭐 현장에서 뭐라 얘기가 많았는지 5.0배 배당을 줬는데, 자, 그래도 주력 한 방에 승부를 때려드렸고, 딱 세 마필로 압축을 해서 삼복승까지도 8.1배 이렇게 적중을 드렸습니다. 제주 레이스 토요경마 대체해서 펼쳐졌던 경주에서는 제주 레이스 이제 총 3개 경주를 적중을 드렸고요. 3경주에 신마였던 독주재앙이 들어왔던 경주 북승식 11.7배, 당시 깜빡이가 2.0배였는데 푸른 들판 잘라드렸고요. 6경주에서도 이건 뭐 전배당이었으니까, 그리고 7경주 청일천풍의 병마절동사 역시나 두 방 압축해서 적중드렸고요. 1호 중계레이스로 펼쳐졌던 경주도 부경 5경주에서 방송 추천마였던 데이브 스트레인이 탐나왕제와 함께 자, 적중이 됐습니다. 10.7배 쌍승식 15.0배 주력 한 방으로 역시 적중을 드렸고, 자, 당시 인기 2위였던 비바이스나 3위였던 시크릿 위스퍼 이런 말들 다 잘라드렸습니다. 제가 적중되는 경주들은 다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말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는 것이고, 모두 다 추가 아니면 주력 한 방으로 적중이 된다는 것, 추천을 한 마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동훈 의원. 예, 지난주도 그렇고 저도 이제 6월달에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적중을 드리고 있는데, 금요 경주에 이제 5개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배당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이 신마가 입상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입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1경주 때 제가 이제 비바 타이푼 같은 경우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2경주에서도 이 야풍, 자, 이게 복성식 배당 달랑 4.1배지만 이게 최저 배당이 소위 말하는 대끼리가 이제 부러지고서 입상을 했는데, 저는 야풍이 정말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개인 예상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상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부산 7경주, 제주 5경주, 그리고 부산 8경주까지 이렇게 적중을 드렸었고요. 자, 부산 중계 레이스로 펼쳐졌었던 1호 경주에서 3경주의 누리의 빛의 경복궁, 결코 저배당으로 어영부영 끝날 경주가 아니다. 이 경복궁은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역시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 5경주에서 8번 탐나왕년은 제가 강축이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 인기권 마필도 다 잘라내면서 데이브 스트레인, 저도 역시 짭짤한 배당 복승시 10배, 쌍승시 15배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제주 교차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 경마는 저는 제주 교차만 하고 나머지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그 금요일 날 제가 999 사이트에 있는데 금요일 날도 1등을 하고 일요일 날도 적중해서 1등을 했습니다. 야, 금요일 날은 7개를 맞춰드렸고 일요일 날은 5개를 맞췄어요. 이제 금요일 날 내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추천 경주가 3개를 맞춰드렸고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성은 이제 12번 아름다운 신화인가? 그 마필에다가 이제 해국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장산을 보고 들어간 경주예요. 장산을 보고서 그게 배당이 한 80배인가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거기다 다 지져라. 그러고서 이제 8번이 그때 뭐였는지 하여튼 뭐 그 있어요. 그 말을 때려가지고 12.3배를 맞춰드렸고요. 뭐 제주교차도 저배당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주교차도 한 2개 경주를 맞춰, 제주경마도 한 2개를 맞췄고, 또 교차경주에 부산 2경주에도 제가 추천경주였는데 그게 이제 6번 켈란을 축으로 놓고, 이게 이제 UCC였나? 이때 뭐였는지 잘 모르겠네. UCC였던 것 같아. 이때 이제 켈란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가지고 7번에다 때렸는데, 금빛 찬란이란 마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조교가 없다 해더라도 이 말은 매번 조교를 안 하고 나오는 말이고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이 말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3배에 쌍승식이 26.0배가 나와서 일요경마 UCC 승부처도 적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요경마 완벽한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는 대승이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이 금주경마니까 이 부산경마가 좀 밋밋해졌어요. 조금 뭐랄까 배당이 안 나와. 옛날같이 박진감이 없어. 이러다 보면 또 좀 밋밋하면은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이 용병 쪽으로만 기울다 보니까 이게 뻔한 입상마들이 들어오는 우리 서울경마하고 한번 거쳤죠. 그런 현상을 한동안 뭐 조경호, 문세영, 박태종 외에는 뭐 입상을 안 하는 그런 형국을 벌이더니 요즘 부산경마 그 꼴이에요. 조금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금주 부산경마 편성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이. 예,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부산경마가 다소 좀 밋밋한 구석이 있다. 뭐 사실입니다. 좀 안정감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 사실 이 기승기수 이 한 상위권 4-5명의 기수만 공략을 하면 거의 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마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리한 고배당보다는 그리고 인기 기수의 인기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서 상대마필과의 조합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인기만을 인정해 준다라면 역시 뭐 밋밋하긴 하지만 이길 수는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 뭐지 사이클을 뭐라 그러지? 그 사이클 그거. 예, 경마 말고 경륜. 아 경륜이라 그러지. 네. 경륜이 그게 보면은 뭐 무슨 사단이라는 게 있잖아. 연대죠. 예, 연대가 있잖아. 팀. 예, 이게 이러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 경마도 너무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의뢰 조선권 하면은 뭐 1년 한 달에 그래도 한 2,000원 벌어야 되는 기수고 어쨌든 뭐 누구 하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 이게 왁구가 풀이 기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기수들은 뭐 입상을 거의 못하는 그런 형국이고 뭐 3차에 만종을 하고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러다 보면 또 그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전해봅니다. 이게 좋은 현상도 있고 나쁜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그러면 다 개인 사업으로 가든지 풀이로 그 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금주 부산경마 전반적인 편성부터 알아봤으니까 뭐 무조건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많이 맞춰야 이기는 거 경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잠재력을 부여한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손석번이요. 네, 센 말이 없으니까 뭐 데뷔 전부터 나오는 신마들이 또 인기와 능력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주라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외곽에서 10번 나이스 시아라는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 나이스 시아가 요 근래 굉장히 좀 수상한 말입니다. 수상한 말. 자 이제 구영종 기수가 전적 경주 시에 아주 강력하게 한번 앞에 붙여가는 모습이 한번 있었어요. 전혀 그럴 말이 아닌데 아주 강력하게 1400에서 한번 붙인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이제 서인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의외로 좀 팔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경주를 뛰는 모습 자체도 예전보다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레이스에서는 이제 끝번 게이트를 또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기습적으로 선행력을 살려낼 수도 있는 말이고요. 페이스 조절이 잘 된다면은 자 이번에 아베 기수 등짝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말로 요 10번 나이스 시아가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팔려줄 수 있는 인기 마필들을 제외한다면은 가장 복병권에서는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자 요 10번 나이스 시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신마 중에는 이 6 판타스틱 재즈 경매 당시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최고가를 기록했던 말이고 최고가를 기록했던 말은 마필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환불 조치가 됐어요. 자, 판타스틱 재즈는 신마지만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인기만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상대마 중에서 이 8 조이 퀸 자 2주 만에 출주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아직까지 이제 뒷심이 좀 모자르다라는 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신마라든가 기존 마필 중에서 뭐 판타스틱 재즈 한 마리 빼놓고 두각을 나타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8 조이 퀸 발주 이탈도 굉장히 좋아졌고 2주 만에 출주하면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어차피 6번 판타스틱 재즈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이 말이 신마치고는 굉장히 힘이 좋은 말 같습니다. 1번 비바 레전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영권 마방이 요즘 완전 상한가입니다. 요즘 거의 뭐 매주 잘 타고 또 전속 기수들이 있잖아요. 유연명이도 있고 요즘 뭐 2조마를 타조를 많이 기승을 시키면서 변화를 많이 주면서 이 승률이 이번 그 2012년도에는 5권 안에 무난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상승인데 일본 비바 레전드도 아직까지는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았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비바 레전드 뭐 지금 얘기했던 8번 주이킨 10번 나이스 시안 이런 마필들이 뭐 상대방으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옥성을 제대로 가려서 때리시면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입니다. 아직은 전력 완성도가 낮은 신마 및 성장마간의 일전이라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경주는 이 라온 헤르메스를 중심으로 자 후착잡기 게임으로 이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중심에 있어서 이 3 라이징 스타 자 후지 기수 자 지난주에 아주 좋은 활약을 선보여줬고요. 우선 제가 주행 검사를 보면서 아 얘는 조금 더 스피드가 보강이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고 선두권에 나서는 애들도 지구력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00을 썼다라는 거는 종반 탄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우선은 후지의 기수가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 3 라이징 스타의 데뷔전 입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9번 산중오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중오거리 김용군 기수가 지금 세 번째 기승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동안 두 번의 기승을 할 때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김용군 기수니까 또 팔리는 것도 있었고요. 자, 1000m에서는 다소 그래서 눈에 보였었던 경주라 치면 지난번 1400 레이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늘어나 있다 보니까 자, 지구력 부족을 좀 보였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눈에 보였었던 경주도 뛰었고 늘어난 거리도 뛰었고요. 자, 거리가 줄어든 1200의 편성이고 김용군 기수가 자,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경주라면은 자, 이제는 산중홀의 경주력이 나와야 될 시점이고 뚝심도 보강된 모습이 분명 이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터질 수 있는 경주, 저 오전장에 그래도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온헤르메스도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은 문세영이가 잘 탔어요. 편안하게 선두권에 나서가지고 힘안배하고 내측 펜스에 최적 정리하면서 두들겨가지고 2착으로 왔는데 막판에 그렇게 여력이 있었던 2착은 아니거든. 이 전개가 굉장히 편했다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었던 말이거든. 그러면 산중호걸도 사실상 뭐 내용도 그렇게 뛴 내용으로는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오마이런도 그렇고 라이징 스타도 그렇고 이게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뭐 여기가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라이징 스타가 냄새가 좀 나. 이게 그지? 왠지 모르게 이게 말이 공백이 있었다는 게 조금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말 중에서도 저는 이번 나온헤르메스가 입상권 진입은 가능하지만 현장 상태를 보고 현장 분위기를 꼭 따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봐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번 이 경주가. 그러니까 이 경주는 100%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못 맞힐 때 못 맞추더라도 저배당 공략을 피하는 전략. 저는 이번 나온 헤르메스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상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올라올 것이냐, 손석번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충만감이 있는 경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차권에서의 도전하는 말도 이렇게 뭐 저는 이변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인기권 전력을 하나 언급을 드려버리겠습니다. 2번 프레지던트란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갈 가능성까지도 있는 게임이니까 뭐 프레지던트 자체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경주이고 그 다음에 뭐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배당은 나오는 건데 저는 뭐 크게 배당이 터지는 경주라고까지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레이스 저는 외곽에 있는 이 11월 오디세우스 자 이제 발주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 뭐 인기막이긴 한데
매 경주 뭐 9배당을 추천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방송에서 10경주 다 9배당만 추천하고 하나 들어오면 난리치고 저희는 그런 방송하지 않는다라는 거. 신동훈도 인정하는 편이 많죠 요새. 오디세이스의 탄력은 1300이면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이지만 인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맞히는 게 장땡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지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적중을 갖고 가면서 배당을 맞춰야지 감옥에 콩나듯이 하나 맞히는 거는 요즘 인정을 안 하는 추세죠. 밑구녕을 돌려서라도 맞히는 게 장땡이야. 막 10구멍을 때려서 맞춰도 그거 강구를 하고 거기에 강구를 하고 이런 시대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3구멍으로 맞힌 놈이나 10구멍으로 맞힌 놈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왜 그걸 옥석을 못 가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적중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을 쳐준다는 얘기지 요즘 추세가. 자, 이 8번 마이티 타이거입니다.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2%가 부족하지만 편성 자체에 가장 능력마입니다. 이 느린 편성에서는 얘가 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오면 얘는 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8번 마이티 타이거는 이 편성에서는 상대적인 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경주까지 마무리를 쳤고요.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이죠. 그래서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경주. 자, 신동훈이요. 예. 이번 레이스가 이제 전적이 좀 없는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자 그런 인기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카니치로 후지 기수의 이 4 어케 라울 오브 박스 자 얘가 25전째입니다. 25전째인데 입상이었고 직전에도 너무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코차를 깨지는 바람에 좀 아쉬웠었고 신마가 아니지만 얘는 지금 계단식에 착순을 올라오고 있고 4살입니다. 4살. 착순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착순되고 바닥 이런 식이 아니라 계속 힘이 차고 있어요. 조금 힘이 늦게 차는 패턴의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어케라우로 박스 양기선 주교사가 후지를 태웠다라는 거는 지난주 이 후지의 기세 타는 거 보고 이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4 어케라우로 박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번 하버베이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제 하버베이였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버베이 자체가 지난번 이제 추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늦으면 어떡하나, 거리가 1200이니까 늦으면 어떡하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버베이는 추임마가 아니죠. 이제 힘이 차면서 탄력이 좋아진 거고, 이런 말들은 이제 순발력까지도 좋아지는 모습을 바로바로 보여줄 겁니다. 자, 지금의 경주에서도 저는 그렇게 뭐 뒤에서 지난번처럼 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순발력 자체, 스피드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최소한 중위권 전개는 해갈 수 있는 경주고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더욱더 안정적인 탄력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편성 자체로 봤을 때 6번 이 너닌존하고 5번 하버베이하고 가장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연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도 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6번, 5번 조합에 대해서는 좀 내키지가 않는 조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건 연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보고 저는 이 7번 임팩트 도맥스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재와 김동영이가 거의 주류를 타고 계속 이 친구들이 탔던 말인데 이번에 이제 코스케를 기승을 시켰어요. 임금만 마방에서 이제 말을 임금만 마방하고 김영관 마방하고 겹치는 말들이 많어. 울줄리하고 이렇게 겹치는 마방들이 많어.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교 마주분들이 그쪽에다 말을 세 마방에 겹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만 마방이 조금 이제 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7번 임팩트 도맥스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다리 쪽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 편성 자체에서는 뭐 정말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의 기수들이 조금 뭐랄까 선의빌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수들이 기승을 했다면 이번 경기는 이제 코스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기승수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7번 임팩트 도맥스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4경주도 약간은 배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5경주 4파전 양상의 구조인데 충마 선정이 강권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석번이요. 네, 좀 혼전성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자, 저는 외곽에 이제 12번 시몬스터란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승분전을 맞았던 경주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선행으로서 입상을 좀 했었단 말인데, 자, 지난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선행 마필이 있는 경주니까 자, 기대치 자체는 우선은 없었어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승분전이라 해도 막권으로서 추천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었거든요. 자, 그런 경주 속에서 자, 시몬스터 자체가 마지막 올라오는 뚝심으로 더욱더 힘이 찬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거는 반증하는 거죠. 경주력이 좋아지고 힘이 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지금의 레이스에서는 시몬스터란 말이 스피드를 이제는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경주. 지난번처럼 뭐 뒤에서 그냥 따라오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좀 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자, 4코너 이후로는 상대를 좀 압도하는 경주력이 나올 수 있겠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이 자, 이번 5경주에서 기대가 되는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전원 안쪽에 있는 이 3 Get the Best, 얘가 이제 항상 팔리면서 못 들어왔던 자, 그런 마필이죠. 자, 직전에는 이제 인기가 드디어 떨어졌는데 서울에서 내려간 이제 한성열 기수 기승에서 여기 성의 없이 전력 탐색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요거는 예전에 입상을 했을 때 해당 소속조고 조교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산 조교 동영상이라든가 조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딱 그 조교보가 이번에 아주 열심히 2주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출주를 합니다. 분명히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이고 상대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3 Get the Best가 이번에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 자체가 아이린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겟더베스트, 시몬스터, 노다웃, 이런 게 이제 분산으로 팔리고 7번 가속행진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7번 가속행진이나 인기마가 안 된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말의 순치를 먼저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들은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조교를 한 1년 이상을 저도 봤을 때 보면은 가볍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말에게 그 주류에 대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주류를 뛸 줄 아는 그런 요령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곽을 돌라고 그런다고. 말이 겁이 많다 보니까 원심력을 못 이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가속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도 계속 외곽으로 삐짐 현상을 보이면서 그러고도 꾸역꾸역 조져가지고 올 말인데,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 이번에는 자리 잡기도 힘들죠. 실제로 뭐 6번 아이린이나 12번 시몬스터, 창공일로 5번 축제 같은 말들에게 자리를 못 잡아서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걸 순치를 하고 나왔다면 기본적인 자질은 있지만 말이라는 게 뭐 한두 번 뛰어봐야지 바로 순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7번 가속행전마 같은 말들은 이번 편성에서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기말에도 그냥 잘라보고 싶다. 자, 여기 이제 반 왔네요.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가 시작되는 부산제 6경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 부산제 6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는 뭐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마필 포리스트 볼트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자, 저는 여기서 자, 이제 보병급 마필을 하나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에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자, 10번 승운비천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늑발을 했었던 경주였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마필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말 중에 이제 승운비천도 있었는데, 자, 지난 레이스에서는 이제 조창욱 기수가 타면서 자, 레이스 자체를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늑발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후지희 기수가 타는데, 자, 끝번 게이트 신청. 자, 충분히 이렇게 늑발했던 말은 또 발주를 또 통과를 해야지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자, 끝번 게이트까지 신청을 했고 발주 훈련도 충분히 했고 후지희 기수가 여기 타는데, 저는 지금의 경주 정도면은 승운비천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자, 강한 편성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축에 붙여가는 경주라면은 10번 승운비천을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포리스트 볼드야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예, 승운비천도 얘기했고, 뭐 헬로스 라이프 나올 거고, 그러면 저는 우뚝선, 지난번에 노렸던 우뚝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모피 마방은 울줄리 마방에 비해서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조모피 조교사가 좀 이렇게 그 관리사나 조교보들을 이렇게 꽉 휘어잡지를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드네. 왜 그러냐면 말이 좋았던 말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왠지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을 못 받아요, 제가. 근데 반대로 조교를 많이 안 하는 울줄리 마방으로 가면은 굉장히 말이 좋아져. 그러니까 자체적인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고, 이 조모피 마방은 또 조교도 많이 할 때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에 힘을 못 쓰는데 이 우뚝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난번에 안 간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뭐 매가리 없이 내용 없이 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는 말은 아니겠거든, 이 말이. 그러니까 6번 이 우뚝선 같은 말은 이 편성에서 거의 뭐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 올지 모르겠어요. 승부유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봐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예, 우선은 지난주도 또 메인 승부가 또 이제 1-3차기여서 제가 이제 노렸던 말이 터프로즈인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2주 연속 1-3차기 가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예상글을 올려드릴 때 무조건 맞춰야 산다. 자, 이거 뭐 1-3차기, 2-3차기는 필요 없는 것이죠. 13, 14차기나 1-3차기나 황금 못 받은 건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는 경주 갑니다. 무조건 맞추는 경주. 포리스트 볼드 뭐 올대가리로 팔릴 말 나와 있는데 무슨 메인 승부냐. 자, 대끼리 제가 잘라드릴게요. 대끼리 팔리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죠? 걔를 무조건 잘라드리고 그 다음 준대끼리까지도 저는 자를 자신이 있다. 자, 두 마리의 인기 2위권, 3위권 마필을 잘라드린다라면은 축이 있더라도 충분히 먹을 게 있는 중매당에 나오지 않겠냐. 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맞춰야 산다. 자,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예. 네,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뭐 배당도 좋지만 개뿔 뭐 맞히지도 못하는데 배당 노려봐야 뭐 2배짜리 3배짜리 단통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히는 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바로 이어서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석번 위원이 승부를 잡았다라면은 거의 터진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이제 배당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배당 나옵니다. 배당 나오고 그 중심에서 얘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쪽에 있는 이 오빌 자 17전 동안 2착 한 번. 자 마방 자체가 이제 워낙 입상을 못하는 마방인데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냄새는 맡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비를 과연 과감하게 축을 놓고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과감하게 한번 놓고 공략을 해봐도, 물론 현장 승부지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무리 조교까지 김용근 기수가 열심히 강도를 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 이 오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적중 그걸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예, 선두권에 나갈 말도 9번 정상정복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10번 뭐 와일드카드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안쪽에서 뭐 4번 1번 이런 말들도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정복이 나간다고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추리하기가 어려운 게 레이스가 빨라버리면은 뭐 하이라이트니 와이 이런 말들이 의외로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 저는 1번 두터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똥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장세한 기술 조교사가 무슨 우리 집 말을 상똥말이라고 그러냐고 뭐라 그러겠지만 이만큼 끌고 온 것도 내가 보기엔 장세한 조교사가 잘해서 끌고 온 거야. 제가 보기엔 이건 상똥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왔다. 이편성에선 조성권이 태우는 순간에 잘 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성 자체가 나도 한번 들이대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승부 의지까지도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전개나 능력상 대로 마필입니다. 인기를 어느 정도 얻을지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두터운 행복은 노리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자, 이번 레이스는 터져야 되는 경주고요. 어떤 말이 선행 갈지도 모르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서 그래도 인기 많으니까 앞에 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나갈지 모르는 편성인데 그러니까 인기마가 나가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배당판 자체가 조성이 되는 경주예요. 자, 인기마를 불안하게 보고 들어가야 될 경주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끼리의 조합도 저는 기대를 하는 레이스입니다. 인기말을 뒤로 돌릴 것이고요. 승부할 편성이 왔고 직전에 부족했던 모습까지도 보강을 했고 자 이제 때리는 편성에 노리는 보병까지 있다면은 자 이번 제 7경주는 과감히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가야 될 경주라 보여집니다. 자 복병권 또 노리는 관리만 자 노리고서 한번 중배당까지도의 승부를 자 기대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7경주는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배당이 아주 그냥 짭짤하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배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은 저희 팀의 이제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 경마를 즐기신 분들이 한 과반수 정도 이제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제주 경마도 상당히 또 박진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고. 자, 인기마입니다. 저는 이 1대문호를 추천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이 4조 심도연마방 전현종에서 굉장히 부진했죠. 부진한 게 아니라 상금이 꽉 찼어요. 1억 3천원 가까이 찼기 때문에 월말에는 조금 좀 말들을 좀 아끼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있으면서 강승부는 없었던 마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다시 월초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균 상금 1억이 넘는 4조 심도연 마방이니만큼 1대문호는 자력 추입이 가능하다. 1대문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5번 상쾌한이라는 말도 이제 인기마로서 대두가 되겠죠? 지난번에 대문호를 이겼던 말이고요. 출주지가 이제 5주로 가는 경주인데, 그래도 대문호가 좀 더 인기로는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쾌한 자체는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기수가 다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배성화 기수가 기수하면서 48kg였고, 이번에는 김주희 기수가 타면서 52kg인데, 부담 용량이 올라가고 주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약간은 불안하게 팔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제가 방송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김주희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또 해왔었던 말이었어요. 자, 지난번은 배성화 기수가 때린 거였고 이번에는 김주희 기수가 타면서 그 경주력 분명 다시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5세의 마필이고 24전을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경주에서 눈치 볼 이유 없이 열심히 탈 말은 오히려 상쾌한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인기만 싸움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일본 대문호도 사실상 여타 마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뛰어난 능력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상쾌한 더군다나 아니고요. 그러면 일본 5번이 잡바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모험적인 요소가 있지만 5는 그냥 잘라버리고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노리는 마필이 이두가 따로 있어요. 그냥 완전히 단통이 따로 있어. 그래서 2를 뺄 건가, 여기에 2를 넣을 건가, 아니면 3마리를 다 보병으로 가져가서 조져버릴 건가, 요렇게만 생각을 해서 아주 들이댈 생각입니다. 이 5경주에서는 제가 실전 배팅 경주로서 삼아가지고 아주 딱 3마리 묶어가지고요. 돌돌 말아서 때리고, 복조 돌리고, 또 축대가리 놓고 한 방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3마리에서만 들어오면 이기는 쪽으로 자 한번 예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제주교차 5경주까지 마무리 쳤고요. 다음은 부산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싱거운 경주입니다. 강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자 신동훈이요. 예, 이제 김현중 기수가 이제 첫 입상을 할 타이밍이고 뭐 우승도 잘만 타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 이제 상대의 마필 중에서 제가 꼭 노려보고 싶은 복병 바로 이 리얼퀸. 리얼퀸이 이제 실전 기복을 보이면서 계속 하강세예요. 하향세고 뭐 인기를 모으는 와중에서도 좀 부진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요. 직전에도 사실상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릅니다. 자, 조교 강도도 이빠이 올렸고 이틀 동안 마무리 조교 화수.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미 놔주는 모습 간접적으로는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리얼퀸 주의를 하셔야 될 중배당급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복병급 마필을 하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2번 원코리아라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 인기 4위권으로 팔렸는데 거의 뭐 바닥권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힘으로 뛰는 전형적인 좀 추입형 스타일의 마필인데 거의 뭐 놀다시피 하게 자, 조교를 하고 나왔으니까 뭐 거기서는 뭐 승부를 안 하겠다.
뭐 대보지도 않겠다 이런 준비 상태였거든요. 자, 이번에 최규준 기수 원래 이마필 가지고 승부를 하던 자, 최규준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난번과는 뭐 확실히 다릅니다. 자, 지금의 경주가 저는 그냥 쉽게만은 끝난다 생각지는 않거든요. 자, 분명 이런 원코리아 같은 마필이 더 강한 더 빠른 편성에서도 승부 의지를 보여봤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4월 6일날 성실최강 알파 명량 들어오는 경주에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해봤단 말입니다. 자, 지금의 경주에서 이제 원코리아 자, 복병급 마필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김현중이를 2번 밀어준 것 같으네요. 김현관 쪽에서가. 예, 지난번에 못 왔고 미스터 볼튼가 뭐 그거 타는 거 보니까 참 밥 먹고 살게 타네요.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번 IN 넘버를 또 한 번 밀어줬는데 이거 못 들어오면 좀 불안하지. 이 자기 입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 김재선 마방에서 2두를 출전시키고 있죠. 황금장군하고 시크릿 무브. 코스케 기수가 인기는 무조건 얻을 겁니다. 98로. 어쩌면 또 8이 더 인기를 모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주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5번 시크릿 무브가 승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마필 자체의 기본 잠재력도 저는 이 5번 시크릿 무브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는 모양새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집중적으로 잘 뛴 8번 황금장군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오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5번 시크릿 무브가 이번 경주를 계기로 해서는 앞으로는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5번 시크릿 무브의 잠재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정말 선행무적 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말이에요. 바로 7 대성고지인데 이제 직전에 대비해서 이제 부중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상대가 조금 세지긴 했어요. 자, 부중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성고지를 대신해서 선행 나갈 애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7 대성고지의 선행 버티기 한 번 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편성 자체도 이 팔리는 말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선진문화도 팔리고 뭐 자찬성도 팔리고 뭐 이렇게 다 팔리는데 야, 이 선진문화 같은 마편은 별로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편 10번 자찬성입니다. 제 나윤아 기수가 벌써 208승을 했어요. 여성 기수로 따지면 거의 뭐 제주의 문세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타는데 제발 엉뚱한 일에 연루가 안 돼서 끝까지 훌륭한 여성 기수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말은 잘 타니까요. 이 10번 자찬성이란 말은 계속적으로 근간에 점진적인 경주력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성고지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은 당연히 이 선입마 중에서 능력마가 오는 편성이거든. 그랬을 때 보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놈은 당연히 10번 자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선행력을 나가지면 추임력을 끌어낼 찬스이기 때문에 지난 부분들은 무조건 더 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10번 자찬성 같은 경우는 의지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가 우선은 뭐 인기권에서의 새 마필은 정해지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인기만 좀 접전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는 제가 메인에서 이제 간드라게 불빛군자 자 이거를 한 방으로 때려드렸는데 자 오늘도 제주 메인에서는 한 방으로 노릴 수 있는 승부 마권이 있는 경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승부를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팔리고 못 갔던 마필들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주는지 어떤 마필을 제가 축으로 갈 건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 마필이 승부를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알고 있다면은 자 이번 레이스 승부가 된다는 점도 덩달아 아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멋지게 한번 한방 적중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교차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9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도 상당히 좀 접전이에요. 오늘 경주 중에 이제 가장 박진감이 넘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인기 많은데 13 피코헤나 직전에 강사님이 안 계실 때 손석범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지금 오르세랑 같이 나와 있는데 1600까지가 리미트입니다. 얘 한 개. 근데 지금 또 1600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베 기수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처럼 뭐 폭발적인 복승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한번 기승했던 마필은 기가 막히게 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뭐 선두권 나가는 마필들 많겠지만 외곽만 크게 돌지 않으면 한 번 더 가능하다. 13 피코에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번 아름드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강하게 읽어줬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이제 뭐 도전하는 입장으로 봐드렸고, 저는 그 경주를 이제 한 방으로 마지막 경주에 적중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르세나 피코에나 이런 말을 뭐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로 다른 편성을 띄웠던 두 경주가 맞붙는 식의 경주인데, 그 변수에 대한 이 갭이 가장 작을 수 있는 말이 저는 이제는 아름드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주는데, 그 전에 오르세 1400을 같이 뛸 때도 발주가 늦은 가운데서의 경주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발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웬만큼 안정적으로만 찾아가면은 이게 빠른 레이스도 은근히 잘 따라갈 말이거든요. 지금의 경주에서 아름드리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발주를 가지고 간다면은 다른 인기권 전력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밀릴 말이 아니니까, 자, 요주위권 전력으로는 4번 아름드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구경주입니다. 이번 주에 약간 이슈적인 상황은 약간이라고 그랬죠. 구민생이가 99승에 달려있기 때문에 1승만 하면 100승에 걸려있고요. 최기준 기수가 이제 300승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꼭 바꾼 것 같아. 조성공 기수가 최기준 기수를 위해서 양보를 좀 한 것 같아요. 5번 그랜드 디스티션. 어찌됐든 뭐 선취입 다 되니까 이 편성에서 대가리로 팔릴 것 같고, 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편성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5번 그랜드 디스티션을 읽어주고 가더라도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경기야. 중배당이야.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을 가져가서 선두권이 경합으로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면 고배당이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만 유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쪽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경주는 선두권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중배당 단통으로 딱 대가리 세워놓고 무조건 적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UCC 메인승부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구경주입니다.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제주경마 UCC 메인승부처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승부처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마 1등급 경주. 여기 뭐 외곽에 공백이 있었던 말이 이제 10번 시무상 같은 경우가 좀 인기마로서 좀 대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경주가 조금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편성이 좀 약했던 경주로 봐서 지금 경주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4번 영상불빛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경훈 기수. 지난번 오히려 팔리고 못 갔던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1, 2, 3등 했던 말이 여기 같이 출전하는데, 영상불빛은 한번 탄력 받으면 무섭게 또 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지난번 팔리고 못 갔던 김경훈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는 거, 지난번처럼 똑같이 타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좁혀오는 그 탄력 자체가 아주 좋았었던 부분이라, 자, 이번에도 오히려 거리가 줄었다 하더라도 승부지만 있다면 저는 4번 영상불빛의 능력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자,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안덕수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시무상을 타고 있는데요. 선봉대 장군하고 이제 같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10번 시무상을 좀 세게 봅니다. 작년도에는 터지른 쪽에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항태선의를 놓고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 안덕수가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터뜨리면은 뭐 한영민이라든지 안덕수라든지 이쪽 라인들이 계속 터뜨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10번 시무상은 기승기수의 기용으로 봤을 땐 총력 승부를 띄울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는 10번 시무상을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레이스는 뭐 역시 출마 등록이 미리 됐었던 그런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 이 제주 같은 경우는 경주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제주 구경주가 핸디캡이 됐는데
팔경주와 뒤바뀌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주를 다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한라마 경주도 그렇고 대주마 경주. 요거는 구경주에 딱 예정이 된 대로 출마표가 짜여져 있었고 평일날 제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접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게 제주 구경주 라스트 중계 경주 꼭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저희 팀의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신동훈 의원이 이제 부산 UCC는 신동훈 의원이 이제 6경주, 자 손석번 의원이 이제 7경주, 강타가 9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를 3개 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제주 경마 UCC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강타가 5경주를 책임지고요. 손석번 의원이 7경주, 신동훈 의원이 9경주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승부처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적중을 할 생각이고요. 무조건 또 적중을 하고 뭐 뺑뺑이 돌리고 뭐 어떻게 적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팀이 잘한다는 것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좋다는 얘기 안 하거든. 무조건 저희 팀이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주시는 것이 가장 이길 수 있는 경마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이제 10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저희 코너에 고배당을 잡아라 경주로 선택을 한 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폭풍질주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팔리는데 핸디가 3km에 외곽 게이트에 밀려났고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뛰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왜 전반적으로 좀 조건이 상당히 나빠진 건 사실이거든. 그렇죠. 예. 지난번 배차여가지고 인기마로 먼저 잡힐 것 같은데. 근데 보면 12조가 그 배달이 황제죠. 배달이 황제. 보면은 코스케 기수가 타고 저는 가끔가다 미치는 말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랑프리 나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대차로 막 외곽 들고 들어오더니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이제 입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폭풍질주도 그걸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11번 폭풍질주가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찌됐든 얘는 이번 경주에 빠질 수 있는 찬스는 찬스야. 제 1순위로 맞아야 되는 말이면 분명해. 그러면 나머지 말들 중에서 인기마 하나를 뽑는데 누굴 가져가? 인기마는 저는 뭐 무조건 미스터리 보이. 손석번이요. 저도 마찬가지죠. 인기마로 인기마로 본다면 미스터리 보이가 아니죠. 인기마 중에.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 미스터리 보이 하나 가져가는 거를 원칙으로 해. 왜 그러냐면 여기 인기마가 한 3두가 되는데 요거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미스터리 보이를 가져가야 되겠고. 미스터리 보이가 선행을 나가는 그림도 그렇지, 그러지. 왜냐면 폭풍질주가 맞아. 나와서 쭉 나가는 말이 아니라 막 밀고 아니, 일단 편성이 다른 사령마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나가버렸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 미스터리 보이가 일단 나가고 얘가 이제 시간기로 이렇게 질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5번이 전개 굉장히 편하고 감량 2점도 있고. 하여튼 56조 오면 전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5번 미스터리 보이가 잘 나와 보이고 나머지 마필더 중에서 이제 가져가면 8번도 인기마하고 3번도 인기마하고 또 뭐 인기마가 많은데 누구 봐요? 누굴 봐야 될 것 같아? 3번, 8번 나는 다 별론데. 나도 다 별로야. 내용 없어. 별로. 일단 여기서 세게 보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한 집만 아니면 금빛누리도 1800이면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13조에 두 마리가 금빛놀이도 괜찮아. 맞아. 근데 금빛놀이가 한다 하면은 이건 미스터리 보이가 빠져줘야죠. 그러니까 같이 갈 확률보다는 그냥 폭풍질주 그냥 아무래도- 보내놓고 금빛놀이가 붙인다면 얘기가 돼도 그런 얘기 같이 들어오기 힘들 것 같고. 그런다면은 이제 얘기가 돼도 그냥 지네들이 막 싸워가지고 미친 것처럼 그러니까 인기만 풀어줄 때 보면 미친 짓 해요. 그럼 결국은 이건 또 안 팔리면 들어오는 말은 걸프 그룹밖에 없잖아요. 일반. 에드머런하고 같이 나왔는데 걸프 그룹가 더 세 보여. 에드머니 같은 거 세 보여. 일단 여긴 승부야. 내가 보기에 18조는 대단한 데는 나 한번 할 것 같아. 18조가 6월 3, 4주차에 인기마가 다 빠졌죠. 나는 9번 에드머니 같은 걸 봐. 저는 1번 걸프 그룹하고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불평권 중에서.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봐야지. 가위바위보 하든지. 그럼 저는 뭐 금빛놀이보다는 걸프 그룹 쪽에. 아니, 걸프 그룹하고 에드머니 같다고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보면 18조를 같이 보는 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 오는 거 2마리가 오겠냐고 이 편성에서. 동차.
아유, 한 마리 오는 거 소속번이면 뭐 봐요. 저는 그것도 다들 좀 별로여서 뭘 쓰고 차라리 태풍 질주가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태풍 질주가 예. 태풍 질주가 따라가서 네, 이것도 이제 좀 팔리는 말이라 고배당을 고르시라고 해가지고 황타위원님께서 태풍 질주 보고 지난번에도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네. 태풍 질주도 팔려? 네, 여기서? 그럼요. 이것도 이제 5도 정도 잡히니까. 근데 태풍 질주가 우리가 좀 불안하게 보는 거면은 제일 좀 나은 게 4번 5번 맞고는 아니겠어요 이거? 왜냐면 이제 태풍 질주가 마무리적이 않았기 때문에 조명 앞에서 안 좋다 좋고서 이렇게 선입 따라가는 두 마리. 아주 좋죠. 태풍 질주. 나는 하여튼 나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에드머리 같아. 저는 원래 10살, 9살 이런 말은 추천 안 드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투혼을 불사르지 않느냐. 이 금빛 누리도 굉장히 좋아 보여. 사실상 난 금빛 누리도 굉장히 좋게 봐. 그러니까 이 다란이 이건 안 보지. 네. 다란이 안 보고 나선식 그 태풍 질주도 안 봐. 왜 그러냐면 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1군에서 연투한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연투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성원양 농사도 느낌은 아니지. 이번에도 구미로는 무조건 되는 놈인데 사이즈로는 무조건 오른 건데 키우즈 프레이브도 안 보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최근에. 그러면 뭐 부경 최강은 부용 최강은 그게 좀 저는 냄새가 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얘 하면 되는 애거든. 얘 진짜. 바람 나오면 바람이 빨리 불고 막 그랬다. 안 해. 내가 보기 안 한 거야. 이거 내용이 다 없이 탄 거거든. 난 6번 부경채강은 나도 좋게 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내용은 인기만 중에 미스터리 보이가 나왔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2, 3위권보다는 지금 해주셨던 뭐 에드머럴 리가트라든가 그리고 뭐 태풍 질주, 골프 그렇고. 부경채강 이런 거. 아니 여기 6에 6 소속번이 6에 부경채강 4도 팔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네. 6을 하고 여기 1한다며 1. 네. 그래서 나는 9하고 그래서 5 대가리 놓고 그냥 5는 다 보니까 인기만 중에서 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뭐 고배당은 아니래도 중배당은 되잖아. 그러니까 5번 미스터리 보이 보고 1번 골프 그룹하고 6번 부경채강하고 9번 에드머러리 같은 이렇게 세 마리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얘기해봐야 더 이상 압축도 안 되고 11번 폭풍질주 빼주고 8번 빼주고 했으니까 배당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마쳐드렸습니다.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시간 걸리네요. 자, 부산 경마 금주가 한 4경주가 좀 까리까리한 경주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적중으로 가져서 다적중과 중배당 적중이 고르게 형성이 된다면 이길 수 있는 경마 흐름이라고 봅니다. 차근차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합으로 이기는 경마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자, 서울경마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